물론 광고주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5개월치의 싱글 소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소스 데이터는 모든 디지털 노출을 다 커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얼마를 썼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공해준 광고비 금액을 아는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고요. 2024년 3월부터 25년 6월까지 유튜브, 메타, SMR, 티빙, 네이버, 틱톡이 포함돼서 분석됐습니다. 이제 임팩트 규명을 위한 연구 방법인데요. 제가 이 임팩트 규명을 위한 연구는 이전에 한 3번 정도, 2010년대에 한 3번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도 작았고 또 디지털의 노출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좀 난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3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한 연구 스케줄을 짜서 연구 설계를 했고요. 어떻게 했냐면 최근 6개월 내에 한 번도 광고가 집행되지 않은 그런 신규 캠페인을 25년 3월에 런칭한 캠페인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TV와 디지털에 각각 단독 집행하는 것들만 잡았죠. 왜냐하면 두 군데를 같이 집행했다면 이건 효과를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TV와 디지털에 각각 단독 집행한 캠페인, 그리고 최근 6개월, 뭐 1년이라도 좋고요. 새로 시작하는 캠페인만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자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그래서 결국 이제 조사할 때는 4개의 스틸컷을 붙이는데요. 브랜드와 브랜드를 알만한 근거가 되는 것들은 다 삭제하고 그 광고를 회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캠페인을 선정했고요. TV에 11개, 디지털에 11개. 이 11개의 캠페인들이 실제 환경에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애드 아이디라는 그 패널의 애드 아이디를 통해서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각각 싱글 소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노출된 패널의 TV 500명, 디지털 500명을 선정했고요. 25년 6월에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몇 차례, 수차례 설문지를 보내고 보상을 좀 크게 했습니다. 다른 조사보다. 그래야 응답률이 높으니까. 응답률이 꽤 높았죠. 500명에서 250명, 500명에서 디지털은 263명이 응답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3번의 조사 연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다음 이제 디지털 광고 집행 데이터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힘든 파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매체사, 글쎄 이걸 뭐 디지털 매체사라고 해야 되는지 플랫폼사라고 해야 되는지 뭐 저는 둘 다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매체사가 되는 경우는 구글이나 네이버가 자사의 공간에서 광고를 판다면 그거는 매체사고요. 다른 타사의 사이트나 공간에서 광고를 중계하거나 뭐 광고를 판매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플랫폼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체사이자 플랫폼이죠. 그냥 매체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체사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광고주들만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광고주들 한 20여 개 광고주들의 브랜드들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A 광고주의 네모 브랜드는 개인 전체를 타겟으로 하는데 유튜브에 광고했고 얼마의 광고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프레션, 뷰, 클릭들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효율성을 분석했고요. 효율성 분석에는 CPM, CPV, Cost per View죠. 그리고 CPRP 이건 뭐 다 아시겠고요. 1%의 레이팅을 얻는 데 들어간 비용. 요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Cost per Reach입니다. Reach는 도달률 1%를 얻는 데 들어간 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라인 곡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통합은 중복이 발생합니다. TV와 디지털의 매체에 같이 광고를 집행하면 TV 광고도 보고 디지털 광고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중복을 고려해서 이렇게 중복을 제외하는, 그래서 이제 통합 리치나 통합 리치 3+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V 디지털 채널의 양적 가치 분석인데요.
사실 오늘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채널의 이름이 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아마도 SBS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YTN은 좀 좋아하실 수도 있겠고요. 단 이건 정말 제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프로그램 광고 시청률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2년 전으로 가면 순위가 바뀌어요. 또 여기다가 뭐 스팟 광고를 다 포함하면 KBS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것은 그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기간만의 시청률이라는 것을, 그것도 또 광고 시청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청률은 뭐 1%, 2%, 3% 이런 것에 익숙하실 텐데요. 광고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광고 시청률 MBC도 1%가 안 되죠. 프로그램 안에 있는 광고들의 평균 광고 시청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순간적으로는 5%, 10%도 획득할 수 있지만 평균을 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룹핑을 했는데요. 1그룹, 2그룹, 3그룹. 이건 뭐 제 나름대로 한 게 아니라 통계 프로그램에 넣어서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채널 3개가 같이 묶이고 그다음 YTN, TV조선, JTBC부터 MBN까지가 한 그룹으로 묶이고 채널 A, MBC 에브리원부터 이렇게 묶입니다. 여기서 제가 122개의 채널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 광고주협회의 그 부록으로 1위부터 122등까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주협회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본 그 전체 개인의 시청률이 아닙니다. 바로 이 타겟의 시청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일단 연령대를 본다면 10대, 20대, 30대 별로 좀 특성이 보이죠. 10대는 아직 키즈입니다. EBS 키즈. 20대로 가면 저는 20대가 좀 놀랐는데요. 20대가 의외로 TVN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TVN을 물론 좋아하죠. 근데 YTN이나 연합뉴스의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30대는 YTN, JTBC, TVN 순서였고요. 40대가 20대와 유사합니다. 거의 5위까지인가요? 6위까지죠. 6위까지가 20대와 거의 똑같고 7위에는 조금 달라지죠. 40대는 MBC 에브리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0대는 SBS 스포츠가 등장하고요. 키즈 외에도. 60세로 가면 KBS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무려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역시 TV조선, 50대도 TV조선이 나오는데요. 60세 이상의 TV조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합뉴스, MBN 이런. TVN이 거의 10위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죠. 60세로 가면.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각 브랜드의 타겟에 따라서 시청률이 굉장히 채널마다 광고 시청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죠. 다음은 디지털의 양적 가치 분석인데요. 디지털은 굉장히 다양한 광고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광고들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었고요. TV와 상대적인 가치 분석을 위해서 동영상 광고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시면 여기 지금 유튜브, 메타, SMR, 티빙, 네이버, 틱톡이 있는데요. 전체 사례 수는 20개 사례였고요. 20개 중에 유튜브는 20개의 브랜드가 다 광고를 했고요. 메타는 11번, SMR은 8번. 티빙과 네이버, 틱톡은 좀 N수가 작았습니다. 보시면 CPM 평균이 7,297원입니다. 7,297원이요.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군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광고의 CPM 평균은 7,297원. 유튜브가 조금 좋고요. 네이버와 유튜브가 CPM이 좀 낮고요. 낮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다음 티빙과 SMR과 티빙이 좀 높은 편이죠. 그 반면에 커스펄 클릭이나 커스펄 뷰는 오히려 또 티빙이 좋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폼 형태는 아마 클릭이 좀 좋고요. 롱폼 형태로 가면 이제 뷰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매체 임팩트 규명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연구들인데요. 제가 2013년에 두 번, 14년에 한 번, 그때는 CJ하고 HSED 그리고 SBS MNC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청색은 TV입니다. 그러니까 TV에 노출돼서 인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TV가 더 높으니까요. TV를 100으로 했을 때 디지털의 인지도는 70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52였고요. 이 조사에서는 73이었죠. CJ는 사실은 그 자연스러운 환경은 아니었고요. 실험실에서 실험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응답을 유도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뭐 유사했습니다. 나중에 이 두 번은 그 패널 조사 실시간 광고를 본 패널 조사를 했고요. 이때는 52, 이때는 73이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해외에도 우리와 비유사합니다. 69, 45가 나왔고요. 인터랙티브 애드버타이징 뷰로는 사실은 디지털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가 이런 연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겠죠. 구글이나 네이버가 방송 광고 한 번 본 것보다 우리 방송 한 번 보면 70%밖에 안 돼라는 조사를 할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이런 조사가 미국의 IAB에서 2017년에 제공됐고요. 컴캐스트도 사실은 뭐 물론 방송도 있지만 이런 그 디지털 쪽에 활발하게 전개하죠. 근데 거기서도 이걸 해가지고 이걸 발표합니다. 야, TV 광고 한 번 보면 100인데 디지털 광고 한 번 하면 45야 인지가라고 발표를 하니까 사실 좀 놀랍긴 했습니다. 이번 임팩트 규명 조사는 인위적인 실험 환경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 실제 광고가 집행되고 하는 것이었고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도 아니었고요. 이전 조사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또 싱글 소스 패널이 아닌 독립적인 실험 참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싱글 소스 패널을 가지고 했고요. 짧은 조사 기간으로 데이터가 부족했는데 조사 기간도 좀 넉넉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횟수를 통제했다는 게 아마 이 앞선 어떤 조사도 횟수를 통제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뭐 이건 다 제가 해놓고 누워서 침 뱉기지만 횟수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디지털의 노출이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를 통제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부터 세 번까지의 노출만을 얘기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TV의 인지도는 평균 35.2였습니다. 35.2. 디지털은 31.4였죠. 31.4. 응답은 이렇습니다. 이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광고의 브랜드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 선호도는 이 광고가 호감이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5점 척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16대 11이었고요. 구매 의도는 13.2대 8.7이었습니다. 태도 지표로 갈수록 디지털의 점수가 낮죠. 인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높았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다 70을 얘기했는데 이건 거의 90에 가까웠으니까요. 보시면 1회부터 3회까지 인지도가 전체로 보면 이것도 70.6입니다. 과거의 조사들과 아주 정확히 일치되는 결과였죠. 그러나 이것은 노출이 통제되지 않은 것이고요. 노출을 통제하면 89.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노출의 횟수가 늘어나면 디지털이 점점 작아지죠. 4회 이상에서는 58.4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디지털은 4번 이상에 노출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겠죠. 선호도는 전체로 보면 56.4였습니다. 구매 의도는 50. 그러니까 TV 광고를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노출됐을 때, 디지털 광고에 한 번에서 세 번 노출됐을 때 인지는 한 89%, 구매는 한 50%대 정도가 디지털 광고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것이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뭐 디지털에 우호적이거나 TV에 우호적인 것이 단일도 없는 아주 공정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89.2라는 것을 이제 임팩트의 가중치로 모델링을 하는데 우리가 썼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면 효율성을 비교하고서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낮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광고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연구들이 과거에 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실은 좀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윤소라 최세정 교수 거 외에는 전부 다 제가 한 거밖에 없어서 한 여기 6번 그리고 이번까지 하면 7번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 한 번 정도 하면 한 8번 정도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제가 한 그중에 한 7번 정도를 혼자 했습니다. 매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교수님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너무 작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3플러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3번 이상 광고를 본 타겟의 비율입니다. 3번 이상 광고를 본 타겟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 20, 30대를 타겟으로 했을 때 예산이 6억이라고 가정하죠. 6억이라고 가정했는데 흔히들 이렇게 많이 집행하죠. 20, 30대인데도 불구하고 TV에 5억, 디지털에 1억 이렇게 쓴다면 3번 이상 노출된 타겟은 24.5%가 됩니다. 24.5%. 그런데 이것을 총액은 6억으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TV에 3.1억, 디지털에 2.9억을 쓰면 28.9%로 올라갑니다. 무려 그 차이는 4.4%나 납니다. 겨우 4.4%가 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3번 이상의 노출을 1% 올리기 위해서는 1억 원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매우 큰 차이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반대 경우도 한번 볼까요? 40, 5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은 5억입니다. 이때 TV에 3억, 디지털에 2억을 쓴다면 42%의 3번 이상의 노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액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TV에 5억을 다 쓰고 디지털에 쓰지 않으면 무려 48.4%가 3번 이상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을 좀 한번 할까요? 뭐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단국대학교 랩실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4059 말고 저기로 젊은 타겟으로 가봅시다. 1939 타겟을 골라서 전체 예산은 6억을 한번 해볼까요? 5억 1억, 4억 2억, 5억 1억으로 해볼까요? 5억 1억. 지금 이 모델이 막 계산을 하고 있죠. 이 중복을 고려하는 이걸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24.46%. 아까 우리가 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과 유사하죠. 그런데 이 모델은 뭘 하냐면 최적화를 해줍니다. 최적화. 돈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뭐 6억 대 1억 뭐 단위로 계속 계산해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해 줍니다. 3.12억을 TV에 쓰고 디지털에 2.88억을 쓰면 무려 28.87%로 4.4%가 더 올라가라는 것을 제시해 주죠. 반대 경우도 한번 할 얘기가 많네요. 이제 끝내려면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크로스 미디어 효과 측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투자를 위한 고려사항에서 보시면 이게 제일 높은 걸 보시죠. 크로스 미디어 효과 측정이 제일 중요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효과 측정하는 마케터의 비율은 미국이 한 40%에 근접하고 유럽은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땐 유럽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 어렵냐 하면 정보를 주질 않아요. 정보를. 구글이나 네이버는 정보를 가지고 안 돼. 이거는 돈 낸 광고주에게만 살짝 주는 정보야 라고 한다면 절대 이것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는 타겟에 따른 양적 가치를 실제 집행 광고비로 비교했고요. TV에서
저건 뭐 보너스나 할인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보너스, 할인 다 포함한 실제 집행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전에 노출되지 않은 신규 캠페인을 썼고 실제 노출 패널을 대상으로 노출 임팩트를 했고요. 노출 횟수 통제한 임팩트 가중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디지털에는 아주 다양한 광고, 퍼포먼스 중심의 광고들이 많고요. 따라서 이거는 뭐 20몇 개 정도의 사례라면 뭐 절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교한 가치 분석 방법의 지표로는 활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 뭐 수많은 디지털 광고 유형에 대한 정확한 노출과 상대적 가치 규명은 뭐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크로스 효과 분석 관련 반복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집행 사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끝내야 돼서 제가 광고주와 디지털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광고비의 60%가 넘는 지출이 디지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만의 데이터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